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사회학 마지막 강의인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핵심 요약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김영북수에서 나온 저의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 3주 컷, 그 책으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핵심 요약이라기보다 거의 뭐 완벽 대비 반 이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강의지만 이 완벽 대비반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솔직히 100점을 맞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점을 맞으려면 이 새로운 개념들이 출제가 될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면 이제 아주 두꺼운 그 원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점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제 충분히 합격선은 넘을 수 있는 완벽 대비 강의가 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스포츠 사회학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스포츠 사회학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요거 먼저 지울게요. 이 스포츠 사회학 단어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사회학이,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은 뭐냐면 그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고 정말 그 사회인으로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도 만약에 이런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저기 정글북에 나오는 그런 원시시대 인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이 교육도 받고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고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이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단원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론이 있고, 그 사회화가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있어요. 과정. 스포츠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시죠. 얘는 어때요? 지금 기출 쭉 봐봐. 이거 많이 나왔어요? 안 많이 나왔어? 아, 많이 나왔어, 많이.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별표 쳐놓으시고 잘 알고 가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이 이론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학습이론, 역할이론, 준거집단이론,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자,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회학습이론부터 볼게요. 자, 여기 사회학습이론은요,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왔어요. 자, 이때 요 행동주의 이론이 뭐냐면요, 이 동물 있잖아요, 동물. 강아지를 예로 들게요. 강아지 이제 길들일 때 앉으면은 먹이 주고, 그리고 오줌을 막 이상한 데 베개에다 싸놨어. 그러면 벌 주죠. 그렇게 상과 벌을 통해서 길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상과 벌이에요? 어떤 행동에 대한 상과 벌을 통해서 길들여요. 자, 요거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이 상과 벌이 중요하고, 자,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동물은 길들이는 건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이제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상과 벌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코칭, 강화, 요게 나오는 겁니다. 관찰학습,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이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행동을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누군가한테 배울 수도 있어요. 가르치기. 그리고 혼자 배울 수도 있어요. 혼자 어떻게 배워요? 이거 뭐 보고 배우죠. 보고 배우기. 이거를 이제 여기에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관찰학습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이제 코칭이 되죠. 관찰학습.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했어요. 그럼 칭찬을 해주겠죠?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했어요. 잘못해도 뭔가 벌을 하겠죠? 그것도 여기 강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요, 이 관찰학습,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 이거 보고 배우는 거를, 이거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벌을 통한 행동 강화와 억제 이렇게 있는데, 행동 강화는 뭐냐면 그 어떤 일어난 잘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 지각을 안 했어? 그러면 상을 줘서 계속 지각을 안 하게 만들고,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때려가지고 지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코칭은 이 사회화 주관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회화 주관자는 뭐냐면요, 사회화를 알려주는 선생님. 자, 선생님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뭘 알려줘? 근데 사회화. 근데 여기에는 종류가 있어요. 요거 조금 지우고 또 써볼게요. 사회화 주관자. 요 사회화 주관자도 주요 용어입니다. 자, 사회화 주관자는요, 일단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이제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이 더 많이 가르쳐 주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운동장에 오면, 운동하는 데 오면은 누가 있어요? 코치님. 이런 사람들이 사회화 주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역할이론을 볼게요. 역할이론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규범을, 이거 사회화 쪽이 아니고 사회적 규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연극 무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회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역할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역할 모방이에요. 역할 모방은 역할을 따라하면서 그 역할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 자, 이 과정에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역할 이론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거 집단 이론 보겠습니다. 여기 준거 집단 이론. 자, 여기 또 한번 지우고 깔끔하게. 자, 준거 집단 이론. 세 번째 준거 집단 이론은 이 준거 집단이 뭐냐면, 준거 집단. 이게 내가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 자, 이거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를 많이 하는 집단에 가면 거기서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고 어떤 지위를 차지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저기 돈 모으는 데 가면은, 자, 돈을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사람이 뭔가 그게 되겠죠. 그리고 돈을 쓰는 데 가면 돈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될 거고, 그런 이게 각각의 집단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집단의 그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내 행동을 이 집단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거 집단에는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개인은 집단의 가치, 행동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개인은 준거 집단의 가치,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조정한다. 여기 준거를 써주셔야 돼요. 준거. 요거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이 집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규범 집단은요, 내가 따르고 싶은 가치나 규범을 만들어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비교 집단은요, 이건 비교하는 집단입니다. 말 그대로 비교. 아, 저 친구가 나보다 시험 성적이 높네, 저 친구가 나보다 뭐가 잘하네, 뭘 못하네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바로 상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중 집단은요, 행동의 수행 여부 판단, 이렇게 돼 있는데, 준거 집단의 행동을
그 옳은 행동을 하려는 집단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 이론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 자, 뭐뭐가 있었죠? 사회학습 이론, 그 다음에 역할 이론, 그 다음에 준거 집단 이론, 요 세 가지가 있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한번 요거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복습을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로 뒤로 넘어가 가지고 먼저 이 스포츠 사회화 과정부터 하고 요 나머지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를 하죠. 참여를 하고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인간이 돼요. 자, 이 과정입니다. 근데 스포츠를 참여하는 게 있고, 스포츠를 참여하는 요 단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해서 여기서 배운다고 했어요. 자, 이 스포츠를 참여를 해서 배우는 단계가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참여하는 건 요거예요. 1번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리고 스포츠에서 배우는 거는 스포츠를, 자, 통한 사회화.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 먼저 스포츠로의 사회화부터 볼게요.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근데 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어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그냥 운동을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로 뭐 3살, 뭐 2살, 3살 때부터 운동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스포츠에 참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이제 부모님이 그냥 평범한데 유치원에 가니까 뭐 학교에 가니까 내 친구들이 스포츠를 좋아해. 그래서 나도 이제 스포츠를 하게 됐어.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뭔가 TV에서 저 사람 멋있네 해가지고 스포츠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시면 준거 집단의 가치관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준거 집단 뭐였죠? 준거 집단, 그 기준이 되는 집단, 그 집단이 운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면은 나도 따라서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잘 안 하게 되겠죠. 네, 그거를 여기에 써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준거 집단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개인의 성별, 사회적 지위, 사회화, 주관자 등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다 또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요. 요거 입문하게 된다. 입문.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 운동 시작. 이거를 스포츠로의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스포츠를 통하는 참여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스포츠 참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스포츠에서 배우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뭘 배워요? 내가 하는 만큼 이길 수 있다. 그래도 하면 잘해진다. 뭐 그런 가치들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룰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포츠에서 배운 것들이 올바른 것, 좋은 것이라고 할게요. 이게 만약에 내 생활, 그리고 나의 가치관, 이런 거에 옮겨가는 거 있죠. 이걸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 자, 전이는 요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전이를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이 조건인데요. 요거 그냥 한번 가볍게 보고 가셔도 돼요. 얼마나 많이 참여할 정도,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는가, 누가 시켜서 했는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 그 스포츠 팀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했는가, 그런 거고, 주관자의 영향력. 주관자도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주관자가 어떤 단어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 뭐 스포츠를 시키는 사람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전이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개인의 특성. 그래도 이제 성격이나 그 본투비한 거 있잖아요. 유전적인 거. 그런 것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이 주관자가 여기서도 나왔어요. 여기 사회적 주관자. 이 주관자는 뭐냐면요, 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회화 주관자는 준거 집단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사회적 주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다른 겁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 준거 집단, 얘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가족 있고, 그리고 친구, 이거 뭐라고 하냐면 또래 집단이라고 해요. 또래 오래 아니고 또래 집단, 또래 오래라고 쓸 뻔했네. 집단.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요, 지역사회,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 지역사회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야구가 인기가 많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축구가 인기가 많아. 그러면 축구를 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말씀드렸죠. 미디어에서 보고 아, 저 선수 너무 잘한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피겨 예쁘게 하는 거 보고 피겨 하시는 분들이 좀 늘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고, 자, 여기에서 지금 스포츠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이후에 스포츠로부터 탈사회화가 있습니다. 탈사회화. 그리고 다시 재사회화가 있어요. 이 탈사회화는 뭐냐면 이거는 그만둠. 그리고 재사회화는요, 다시 시작함.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는 스포츠 활동 참여를 중단하는 과정. 그쵸? 근데 이 탈사회화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라면 운동선수 은퇴 있죠, 은퇴. 이 은퇴도 탈사회화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그냥 뭐 노잼이 됐어. 더 이상 내가 달리기를 할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도 이제 노잼이 되는 거, 이런 것도 탈사회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탈사회화가 된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를 이 재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자, 운동선수는요, 여기도 있지만, 자, 운동선수가 만약에 은퇴 후 코치, 감독, 해설자로 활동을 하면은 이것도 재사회화예요.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 운동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 자, 일반인, 이것도 재사회화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또 예시를 들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 철수가 어렸을 때 수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왜 수영을 시작했냐면 엄마가 해서, 엄마랑 수영장 가고 싶어서 수영을 한 거야. 근데 철수가 수영 선수가 됩니다. 선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한 다음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따고 다시 수영 코치가 됩니다. 자, 수영 코치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수영을 하게 되는 거, 철수가 수영하게 되는 거, 이거 뭐죠?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리고 선수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가치를 얻었어요. 뭐 정정당당.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 노력의 힘, 뭐 이런 걸 얻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여기는 통한 사회화. 그리고 근데 다쳐서 은퇴했죠? 이거는 뭐예요? 탈사회화. 그 다음에 여기 수영 코치가 다시 된 거 있죠? 이거는 재사회화예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수영 코치도 그만둔 거야. 근데 평생 운동을 하니까 너무 이제 운동이 지겨워. 아, 그래서 나 이제 운동 안 할래. 운동 그만. 다 쉰 거야. 근데 몇 년을 쉬니까 아, 이제 다시 운동이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이제 파크 골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운동 그만. 이거는 탈사회화. 그리고 다시 파크 골프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겠어요? 재사회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과정까지 예시를 들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과정을.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 사회화 과정이 헷갈리신다면 나의 스토리로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때 이제 사회화 주관자는 누구였는지, 준거 집단이 뭐였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스포츠를 언제 그만뒀었더라? 그 다음에 내가 스포츠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 심판해 봤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룰을 지키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이가 된 거죠.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이걸 한번 예시를 들어보시면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 한번 나의 스토리 하는 거 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내 스토리를 짠 거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원인 스포츠와 일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해요. 요 스포츠와 일탈, 요것도 중요해요. 여기. 자, 요 일탈 단원이요. 사실은 일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집단 행동이라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 이 집단 행동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요것도 조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지도사 2급 사회학에서는 나눠지지 않고 여기에서 같이 다루긴 해요. 근데 맥락이 완전 집단 행동 따로 이게 아니고 이 일탈과 그래도 관계가 있는 그 집단 행동이 나오니까요. 이 일탈과 집단 행동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탈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일탈은 일단 뭐죠? 일탈은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저는 예전 사람이라서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막 머리 염색하고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가스통 배달하고 막 폭주 뛰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폭주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일탈이라고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탈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사회가 합의한 규범, 법, 가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일탈인 겁니다. 이게 스포츠에서도 똑같아요. 예. 판단 기준은 뭐겠어요? 그 사회적 규범이 있겠죠. 자, 법을 어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놈이야.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문신을 하면 쟤는 이상한 애야. 그리고 뭐 머리 염색을 하면은 이상한 애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좀 아니죠.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 페어플레이 정신. 이건 이제 윤리에서 나옵니다. 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위배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탈 행위로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스포츠 일탈에서는요. 무조건 부정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스포츠 일탈에서는요. 무조건 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은 뭐라 그랬죠? 이거 굿. 역기능은 배드라고 했어요. 일탈의 우리 역기능부터 볼게요. 이 역기능. 일탈의 역기능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런 텍스트로 풀어낸 거예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켜서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일탈 행동이 사회적으로 모방되어 참가자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때요 이거? 지금 다 나쁜 말이에요. 자,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 아님. 요거 두 번째 거는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스포츠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는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사회화에 부정적. 그리고 이 일탈한 사람들을 뭔가 경찰들이 폭주족들이 폭주 뛰고 있으면 경찰들이 가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뭐겠어요? 사회적으로 자원이 낭비됩니다. 네. 왜냐면 그 폭주족들을 잡으러 가는 시간에 경찰이 우리 동네 다른 치안을 더 지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역기능은 이렇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기능. 와, 일탈에도 순기능이 있네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순기능은요, 규범의 존재를 확인시킵니다. 규범의 존재를 확인. 오, 야, 이런 짓 하면 안 됐구나 하면서 이 규범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야, 규범이 있으니까 이런 규범이 있었지 라는 거를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탈의 순기능인 거예요. 좀 짜맞춘 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여기 부정적이 아니고 이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스포츠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일탈로 봐도 일탈을 하면은 어떤 그 내 안에 억눌렸던 것들이 해소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과도한 일탈이 아니라 내가 맨날 학원만 이제 갔었는데 가다가 몰래 빠져가지고 새콤달콤 하나 사 먹고 떡꼬치 하나 사 먹었어. 그러면 그것도 일탈은 일탈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회 개혁. 그러니까 이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혁명가. 왜냐하면 이 일탈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거, 이거를 나 안 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규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요건 좀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스포츠 예시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그 야마모토 요시노부인가요? 요시노부라고 그 LA 다저스 투수가 있어요. 투수. 이분이 그 전통적인 훈련법을 다 거부했죠. 그리고 막 본인만의 막 그렇게 물고나무 서고 막 브릿지 엄청 하고 막 창 던지기 하고 하면서 엄청 잘 던지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딱 이거에 적합합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이 일탈의 순기능에 엄청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스포츠 일탈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페이지를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페이지를 추가해서 자, 보세요. 여기 과잉동조, 과소동조 이거 할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사회는 이렇게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분포. 여기가 이제 중앙값이고 여기가 중앙값.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0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160 그리고 여기는 140 이렇게 할게요. 사실 이게 IQ 좋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규 분포, 그러니까 100이면 사실 평균인 겁니다. 평균에서 이제 엄청 잘하면은 이제 IQ 140 맨사에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 80 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경계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알고 있으신 개념이에요. 이게 막 뭐 아예 새로 배우고 이게 아니고 내가 수학을 못했다 그래서 모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수학 못해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끊을게요. 자, 여기는 어때요? 이거 뭐냐면 이거 평범 규범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규범 잘 지킴. 근데 어떻게 지키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지키지도 않고 너무 안 지키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규범을 극단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극단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 얘네들을 이제 여기도 일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말 말 잘 듣는 요 맨사 쪽, 요쪽 있죠. 여기도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얘도 일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너무 말을 안 듣는 애들 있죠. 얘네는 과소동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을 엄청 잘 듣는 애들 있죠. 얘네는 과잉동조예요.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과소동조는 이거는 나쁜 거, 배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약물 먹고, 약물 꼽고, 그리고 뭐 부정행위하고, 승부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그리고 여기 과잉동조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코치님이 혼내면서 야, 너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했는데 엎드려 뻗쳐를 코치님이 밤 12시인가 왔대요. 근데 그때까지 하고 있었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오버 트레이닝이 있대요. 그래서 얘는 사실 굿이에요. 굿. 그래서 얘는 긍정적 스포츠 일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쫙 깔아놓으면 여러 사람을 모으면은 대부분은 여기 평범한 쪽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평범한 쪽에 들어가요.
근데 말 안 듣는 놈들은 여기, 그리고 말 잘 듣는 놈들도 여기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가면은 얘는 과소동조가 되는 거고, 여기 너무 말을 잘 들어버리면 얘는 과잉동조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설명글 보시면 그거 써 있는 겁니다. 자, 규범의 과잉동조는 규범에 과도하게 순응한 거, 그리고 과소동조는 규범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쭉 보시면 되시고, 설명 지금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코틀리의 스포츠 윤리의 규범입니다. 자, 여기 써놨는데, 여기 지금 긍정적 일탈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요겁니다. 얘는 그 어디서 온 거야? 여기 과잉동조에서 오는 거예요. 과잉동조에서 오는 거예요. 몰입규범, 구분짓기, 인내, 도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있고, 얘도 조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몰입 규범은요, 팀과 스포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규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내 한 몸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뭐 팀, 승리를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구분짓기는 뭐냐면요, 다른 선수들하고 내가 구분을 짓는 겁니다. 다른 선수보다 더 우수한 기량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탁월성 규범이라고 해요. 탁월성.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얘는 오버 트레이닝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인내 규범은요, 끝까지 임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도전 규범인데, 이거는 아디다스예요. 아디다스. Impossible is nothing. 자,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 코틀리의 스포츠 윤리의 규범 이렇게 쭉 보시면 되시고, 얘는 뭐에서 왔다고요? 여기 과잉동조 쪽에서 와서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긍정적 일탈이 몇 개 더 있어요. 저거 말고, 자, 긍정적 일탈.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버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렸죠.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상 투혼. 자, 얘도 그 다 나눈 거랑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 운동 중독. 자, 운동 중독이 이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를 그냥 스포츠 사회학에서 긍정적 일탈로 본다는 거지, 솔직히 저는 이제 트레이닝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 자, 부상 투혼했다가 선수 생명 짧아지면 어떡할 건데. 물론 그게 막 진짜 월드컵 결승전이고 이러면은 아닐 수 있어. 근데 그냥 리그 경기에서 부상 당했는데 부상 투혼하다가 선수 생명 짧아지면 어떡할 거냐고. 에? 그리고 운동 중독 걸리면은 이제 다 다칩니다, 결국에. 왜냐면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인대, 근육, 관절이 그걸 다 견뎌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안 좋은 건데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부정적 이탈이 있습니다. 부정적. 자, 부정적 일탈은요, 약물 쓰는 게 있어요. 약물. 네. 그러니까 약물은 왜 안 좋은 거냐면 이거 공정성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약물을 쓰는 순간 저기 한 3km 앞에서 출발하는 거야. 아니다, 100m 달리기면 한 80m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안 좋은 거고. 자,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뭐 이렇게 반칙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고, 그 다음에 승부 조작 같은 것도 있겠죠. 얘는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는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 자, 요 폭력이요, 이제 요런 게 나와요. 스미스의 경기장 내 신체 폭력 유형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요거를 제가 명칭을 좀 바꿀게요. 명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격렬한 신체 접촉. 두 번째는 경계 폭력입니다. 세 번째는 준범죄 폭력 맞고요. 네 번째는 범죄적 혹은 범죄 폭력이에요.
자, 격렬한 신체 접촉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룰 안에서 룰을 위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몸싸움입니다. 몸싸움. 근데 어떤 몸싸움이겠어요? 거친 몸싸움.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경계폭력인데요. 경계폭력은 이 몸싸움을 넘어선 거예요. 몸싸움을 넘어서서 얘는 약간은 좀,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근데 분명히 폭력을 행하긴 했어. 근데 규칙을 어긴 건 맞아. 그러니까 야구에서 빈볼이나, 자, 빈볼, 그리고 막 진짜 담그기 태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그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준범죄 폭력은요, 여기는 경계 폭력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소송하면 처벌받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에 호세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요, 막 그 방망이 관중석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제 생각엔 이 준범죄 폭력 같습니다. 그리고 막 상대방 더가웃에 가서 위협하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때렸으면은 이제 그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벤치 클리어링. 그다음에 이 범죄 폭력은, 이거는 진짜 때린 거, 진짜로 범죄를 일으킨 거. 그 왜 옛날에 그 NBA에서 그 인디애나였나요? 거기에서 이 관중들이 놀렸다 그래가지고 론 아테스트라고 있어요. 론 아테스트. 아, 이름 생각났어. 지금은 이름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메타 월드 피스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관중이 놀렸다 그래서 관중을 진짜 가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빨이 부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게 이제 범죄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런 폭력의 유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솔직히 까먹기 좀 힘들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다음, 자, 다시 잠깐 위로 올라가서 이거 스포츠 일탈의 유형,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린 거라서 금방금방 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폭력이 있고요. 이 폭력에는 여기 적대적 폭력과 도구적 폭력, 이것도 있는데, 적대적 폭력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진짜 빡쳐가지고 패는 거예요. 패는 거. 그냥 열받아서 공격으로 때리는 거고, 도구적 폭력은 이기려고, 그러니까 파울 작전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중폭력, 부정행위, 일탈 목적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부정행위도, 요거 그냥 읽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읽어보면 아실 것 같고, 이제 관중폭력이 있습니다. 관중폭력은 우리 여기 집단행동, 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로 좀 가볼 거고, 자, 여기에서 자, 이제 관중폭력 있는데요. 요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조금 이론화시킨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론을 또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관중폭력하고 이어진 그 군중행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포츠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이에요. 스포츠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이 있고,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 다 알긴 해야 되는데, 크게 중요한 것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를 보면서 아노미 이론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끝나요. 우리 사회학에서는요, 이 구조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 이게 되게 축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에서 보는 일탈은요, 얘는 그냥 잠깐 거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갈등은 진짜 이게 폭발을 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여기는 그 텍스트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여기 차별교제론과 낙인론, 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자, 요거 두 개 별표고, 그 다음에 차별교제론과 낙인론은요, 얘네 둘은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자, 요거 기억나야 됩니다. 요거 기억나야 돼요. 얘는 무슨 관점이었죠? 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뭐라고? 미시. 이렇게 지금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똑바로 한 겁니다. 자, 얘는 요거에 대한 관점이고, 자, 차별교제론은 뭐냐면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리고 금묵자흑,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일탈을 하는 이유를 어떤 집단하고 같이 엮이면서 거기서 학습을 하면서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교제를 하면 일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차별 교제론이고, 낙인론은 그냥 이마에다가 이 나쁜 놈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 찍어버린다. 낙인을 찍어버린다 해서 이제 낙인론인데, 이 사회가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사회가 부정적 낙인을 찍으면 일탈자로 정체화되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 범죄자가 이 징역을 갔다 온 거야, 징역. 근데 갔다 왔는데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쟤는 뭐 잘못해가지고 징역 간 놈이야. 쟤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랬어, 그 동네에서. 그랬는데 이미 낙인이 여기 찍혀 있잖아. 쟤는 나쁜 놈. 아, 너는 김씨 여기서 일 못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집에 갔더니 김씨 여기서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낙인론이고,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에 이제 다 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게 범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탈인 거죠, 일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자, 그게 이 낙인론인 겁니다. 자, 이게 스포츠로 치면은 여기 예시보다 이 낙인론은요, 뭔가 내가 어떤 동호회 갔어.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 못하는 놈이라고 해버린 거야. 너 이렇게 배드민턴 못하는 놈, 뭐 수영 못하는 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낙인이 찍혔어. 빵,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동호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만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탈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 요즘에 추세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세 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되세요. 쭉 읽어보시고 이제 아노미 이론 갈게요.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이 한참 안 나오다가 또 나왔어요. 아노미 이론. 자, 아노미 이론은요, 이 아노미라는 게 뭐냐면 무규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자, 무규범 상태. 이걸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사회학적으로는 뭔가 규범이 상충할 때, 그리고 규범이 약화될 때, 약화되면서 더 심하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규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봅니다. 이 아노미에 적응 유형이 있어요. 적응 유형.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게 좀 더 잘 나오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는요, 이렇게 있어요. 자, 동조, 혁신, 의례, 도피, 그리고 반역.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5개가 나뉘는 거고요. 얘는 일단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리고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수단. 목표는 말 그대로 목표예요. 내가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 자, 근데 그게 이제 스포츠로 보면은 뭐 우승, 그리고 팀 내 1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요게 됩니다. 이 수단은요, 수단은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달성. 근데 요 2개의 요 목표와 수단이요,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얘네 둘 다 어떤 사회적 규범 있죠. 규범, 뭐 시선, 이거에 맞아야 돼. 저의 목표가 스포츠 지도사 강의 1타 강사 되기, 이런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목표는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세게 가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의 목표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수험생들을 다 떨어뜨리게 하기,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뭔가 비난을 받습니다. 사회적 시선으로 봐도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약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목표가 아닌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 봐도 누가 봐도 저건 정확한 정상적인 목표야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목표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스포츠 지도사 2급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이 수업 준비를 많이 하는 거는 올바른 수단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적중 이거를 해준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나쁜 짓인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뒤에 주의가 붙습니다. 주의. 자, 동조주의에서는요, 목표도 있고요, 수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정상인인 거야, 정상인. 그러니까 착한 학생인 거지. 목표도 정상적이고 그 수단도 정상적인 거야. 자, 근데 혁신은요, 이 목표는 있어. 목표는 그래, 목표 내 반에서 1등하기, 뭐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이거 있어. 근데 수단이 잘못된 거야. 수단이 얘는 물불 안 가려, 물불 안 가려. 그래서 얘는 수단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약물을 꽂아버려. 약물. 이거 뭐 심판도 매수해.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러시아가 했지. 러시아. 이거 러시아가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 유튜브를 볼 일은 없으니까 노땅 먹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혁신주의는 이겁니다. 목표는 그래, 그럴싸한데 뭐 월드컵 1등하기, 올림픽 1등하기인데, 자, 수단이 이상한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팀을 운영을 하고 감독을 좋은 분을 모시고, 이게 아니고 야, 약물 다 꽂아버려, 야, 심판 매수해, 이거 하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주의. 자, 그 다음 의례주의는요, 의례주의는 목표가 없어. 얘는 목표가 없고 그냥 수단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열망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근데 수단은 수단 뭐냐면 경기에 참여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지켜. 그래서 얘는 참가의 의의를 둠. 이런 게 이제 의례주의고요. 그리고 도피주의는요, 자, 둘 다 없습니다. 얘는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는 뭐 없을 수 있죠. 근데 수단은 없는 건 뭐냐면은 얘는 그냥 히키코모리 되는 거야.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겠다,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피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 방구석에 있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참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역은요, 얘는 또 웃겨요. 얘는 다 있어. 얘는 목표도 있고 수단도 있는데, 자, 목표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월드컵 1등하기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단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거부를 해버려요. 거부하고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혁명가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아니, 실패하면은 그래서 반역인가 봐.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 그래서 이 반역주의라고 부르나 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목표, 수단 이렇게 해놓고 뭐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이런 거 해놨잖아요. 자, 요것도 제가 카페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얘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동그라미 X로 했지, 원래 교과서에는 이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이런 걸로 나올 거다. 시험에 이 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도 대충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표는 알아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자,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동조형은 동조형 혹은 동조주의, 목표 수단 모두 수용하고 합법적 성공. 그치, 합법적. 그 다음에 혁신은 뭐예요? 자, 목표는 수용하는데 기존 수단 거부. 그리고 얘는 그 도핑, 약 빨아버려 그냥. 그리고 의례는 얘는 목표가 없고 수단만 합니다. 그냥 얘는 참가의 의의를 둔다. 올림픽 정신이죠, 얘가. 그리고 도피형은 둘 다 안 해버려 그냥. 나 그냥 집에 방구석 여포 할래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반항형이 아니고, 요 반항형이 아니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대로 반역입니다. 반역. 얘는 둘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가 스포츠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뉴 스포츠라는 게 나와요. 뭐 예전에는 이제 X게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올림픽에 이제 브레이크 댄스 이런 게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이 관중의 집합행동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그 관중 폭력 있잖아요. 폭력. 거기랑 약간 맥락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얘가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아예 다른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걸로 보시면 되시고, 얘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집합행동이론에는 여기 전염이론, 수렴이론, 규범생성이론, 부가가치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전염이론은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좀비같이 전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군중 속에서 개인의 이성이 약화되고 감정,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전염됨인데, 이게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이제 시위 집단에만 들어가면 그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성의 끈을 놔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염 이론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비이성적 사고를 합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비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고 감정과 행동이 전염된다. 요거를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렴 이론은요. 수렴 이론은 수렴한다는 게 뭔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싹 모인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쫙 모인다 이런 게 이제 수렴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유사한 성향이나 유사한 성향 그리고 불만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폭력적으로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키워드가 요거, 지금 요거는 써놓으세요.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 익명성, 자, 몰개성화, 요거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요거 지금 써놓으시고, 이 집단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거고, 뭘 개성화는 뭐냐면 이제 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뭔가 진격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규범 생성 이론은요. 이거는 뭐 그 군중에서 그 집단에서 여기에서 새로운 규범이 나오는 거예요. 규범. 새로운 규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은 월드컵 거리 응원 막 크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두 집에 갈 때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야 돼 라는 규범이 새로 생겼어. 그런 것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이 규범 생성 이론입니다. 규범 생성 이론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촛불 시위 같은 거 있죠. 평화 시위. 촛불. 이런 게 뭐 평화 시위하고 촛불 시위 하는 게 새로운 규범이 나타난 거죠. 원래 시위는 빡세게 막 폭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화로운 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규범 생성 이론 이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이론은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불만이 쌓여있던 거야. 불만이 많았어. 아, 우리 팀 맨날 지고 저 감독 새끼 막 이상하게 선수 내보내고 저 스트라이커는 잘 못 넣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게임을 했는데 그날 또 크게 졌네. 그 전에 이제 쌓였던 게 있죠. 부가적으로 생긴 그 쌓였던 게 있잖아요. 불만들이. 그게 그날 표출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집합 행동을, 단체 행동, 집합 행동을 유발한다. 근데 이 여러 요인들이 이거를 부가적인 거다.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일탈이 뭐가 내용이 많아요. 그쵸? 앞에 사회화도 그랬고.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미래사회화 스포츠 우리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데, 솔직히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돼.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 이 스포츠 세계화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세방화 있죠.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요 단어는 알아야 돼. 자, 세방화는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와 플러스 지역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와이 뭐 전통댐, 그리고 마오리족인가요? 그 호주 그쪽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세계화가 되고,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요, 사실은 여기는 막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한번 잘 읽어 보시면은 이제 시험에서 잘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만한 게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자, 세계화의 원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영향. 자, 요것 때문에 그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데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막 착즙을 막 엄청 했죠. 식민지에서. 그러면서 스포츠가 세계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 신기하죠. 나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자, 그리고 이거 비슷한 말인데 민족주의와 국제 경쟁 하면서 이 민족주의가 펼쳐지면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가 더 세계화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이거는 맞지. 이거는 세계 시장 확대와 자본으로 이거 맞고, 기술 발전도 맞고, 이제 스포츠 노동 이주인데 요것도 예시로 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따로 좀 이렇게 빼놨어.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 이거는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세방화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원인 쪽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자,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도 사실 이거 읽어보면 되긴 하거든요. 유목민이 뭐예요? 이거 떠돌이란 말이에요. 떠돌이. 그래서 얘가 스포츠 용병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니맨이라고 합니다. 저니맨. 그러니까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고 저니맨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스타는 그 팀에서 계속 뛴 사람이에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저니맨은 나한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버린다기보다 선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저니맨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정창민 형은, 이거는 그 농구에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전태풍, 아이고 태풍이 형 이거 빨간 걸로 쓰면 안 되고, 자 검은 걸로 전태풍. 자, 태풍이 형이 원래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KBL에 와서 뛰다가 이제 완전 귀화해가지고, 원래 혼혈 그 미국 사람입니다. 혼혈인. 근데 그분이 이제 완전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정창민 형이고, 개척자 형은 뭐냐면 이거는 박찬호예요. 박찬호.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개척했죠. 그리고 뭐 박세리 선수. 그 다음에 자, 차범근, 축구로는 차범근. 뭐 박지성 선수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개척자형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리그에 처음으로 진출해서 그 활로를 뚫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귀향민 형은요, 이것도 박찬호 선수예요. 박찬호 선수랑 류현진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이런 분들이 있죠. 외국에서 뛰다가 이제 국내 리그로 다시 와서 활약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추방자 형은, 얘는 이거는 이제 배구 선수 중에 그 있죠. 그 여자 배구 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 추방자입니다. 이게 뭔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명이 돼 버려 가지고 우리나라에 뛸 수가 없고,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케이스, 이런 것들 추방자형이라고 하고, 자, 용병형은요, 이거는 진짜 그냥 돈만 보고 이주하는 유형이에요. 돈만 보고 뛰는 사람들. 요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예시로 나와요. 예시로. 뭐랑 섞여 나오냐면, 아까 사회화 있잖아요. 사회화. 그거랑 섞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알고 있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시를 이렇게 들 수 있으면 사실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예시를 들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스포츠 사회학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 생각보다 이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핵심 압축 요약 강의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거의 이거 필승 합격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자, 사실 진짜 이것만 봐도, 요 강의만 잘 보셔도 제 생각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까지 들으셨으면은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복습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문제 바로 풀고 그러지 마세요. 복습을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뭐라 그랬죠? 강의 몇 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3번 봐야 돼요. 자, 처음에 그냥 용어 아나 모르나 이렇게 보고, 자,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보시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세 번째 보시고 그때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네, 왜냐면 기출문제 몇 개 없다. 그 문제들은 아주 소중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소진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보셨으면,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신 분이라면 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카페도 있어요. 카페에도 와서 가입도 해주시고, 거기에 좀 질문이나 이런 거를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 강의가 진짜 마음에 드시면요, 일단 책을 사세요. 책을. 강의만 보지 말고. 네? 책을 사주셔야지 제가 더 열심히 신나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책팔이였고요. 네, 맞습니다. 저 책팔이 맞고 이제 그리고 11월 지금 11월 한 3주 차쯤인데 벌써 이 기초 강의 이렇게 찍어 놓고 있고 제가 이제 유료 강의를 런칭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유료 강의는 내용이 제가 이런 개념들하고 그 기출 문제하고 어떻게 엮이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는 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탁탁탁 찍어드릴 예정이에요. 이 필요한 개념들 무조건 요거는 알면 60점 70점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제 기준에서 좀 선별해서 강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조금 더 이제 많은 연도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와 엮어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를 런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이 기출문제 트렌드 분석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거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최종 검수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튼 그 검수 끝나는 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긴 강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 공부하시죠. 멘토원이었습니다.